여러분, 지금 냉장고 서랍 어딘가에 생강 한 덩어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찌개 끓일 때 한 조각, 차 우릴 때 한 조각 넣다가 어느새 쭈그러들어 버린 그 생강 말이에요. 우리는 생강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 잡는데, 감기 기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앞으로 생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게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강을 먹어온 방식이 생강이 가진 진짜 힘의 아주 일부만 쓰고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나머지 힘을 완전히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만성염증이 어떤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단순한 몸의 붓기나 관절 통증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이야기입니다. 세계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들에서 만성 저등급 염증은 심장질환, 당뇨, 암, 알츠하이머, 관절염, 심지어 우울증과도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몸속에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프다는 신호가 눈에 띄지 않을 뿐 세포 수준에서는 계속 손상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성염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천연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생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강보다 훨씬 강력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강 속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저롤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썰었을 때 느껴지는 알싸하고 매운맛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진저롤입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소화 촉진, 메스꺼움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확인된 훌륭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쇼가올이 진저롤보다 항염증, 항암,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생으로 쓰는 것은 이 쇼가올을 얻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쇼가올이 얼마나 강력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6-쇼가올과 6-진저롤의 항염증 효과를 직접 비교한 결과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6-쇼가올이 6-진저롤보다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이 훨씬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몸속 염증 반응의 핵심 경로인 COX-2와 INOS 두 가지 염증 유발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에서 6-쇼가올은 6-진저롤은 물론이고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큐민이라고 하면 요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각광받는 성분인지 아시죠? 그 커큐민보다 쇼가올이 강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쇼가올은 암세포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폐암 세포에 대한 성장, 억제 효과가 진저롤에 비해 현저히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암줄기세포, 즉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의 근원에 해당하는 세포들을 표적으로 삼아 자멸을 유도하는 능력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쇼가올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생강을 쪄서 건조시키는 과정이 쇼가올 생성의 열쇠입니다. 최근 식품과학 분야의 연구팀이 발표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생강을 팽화, 즉 열을 가해 부풀리고 건조시키는 처리를 하면 6-쇼가올 함량이 건조, 생강 1g당 4.84mg에서 무려 99.16mg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말려서 쇼가올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처리 방식에 따라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50도에서 열건조 처리를 했을 때 6-쇼가올 농도가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습식 열처리, 즉 스팀으로 쪄주는 방식도 쇼가올 전환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팀으로 찌는 과정에서 생강의 세포 구조가 변형되고 진저롤에서 쇼가올로의 화학적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쪄서 말린 생강,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건강이라고 불러온 바로 그것이 현대 과학의 분석 결과로도 최고의 항염증,
생강 형태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염증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들을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CRP 염증 수치의 대표 지표와 TNF-알파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과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생강 분말을 복용한 그룹에서 관절 통증과 동작 제한이 현저히 개선됐으며 하루 3g의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대부분이 가열하거나 건조된 생강 혹은 그 추출물을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쇼가올 함량이 높은 형태의 생강이 이 임상 효과를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가올의 작용 방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시작되는 과정에는 NFB라는 핵심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COX-2, INOS 같은 염증 효소들이 활성화되고 TNF-알파, IL-6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만성 염증 상태는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쇼가올은 이 NFB 스위치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염증 연쇄 반응의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단순히 통증이나 부기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염증이 시작되는 신호 경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쇼가올을 두고 천연 소염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집에서 직접 쇼가올을 극대화한 생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증시 건강입니다.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찌고 말린 생강입니다. 준비물은 신선한 생강 300g 찜기, 그리고 오븐이나 건조기 또는 햇볕이 드는 공간입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약 2에서 3mm 두께로 슬라이스합니다. 껍질에도 유효 성분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팔팔 끓는 찜기에 슬라이스한 생강을 펼쳐 올리고 20분에서 25분 쪄줍니다. 찐 생강을 꺼내 오븐 60도에서 70도 사이로 설정하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천천히 건조시킵니다. 건조기가 있으시다면 60도에서 4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햇볕에 말리실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바짝 말립니다. 완성된 증시 건강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딱딱하고 쉽게 부러질 정도로 수분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쇄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훨씬 사용하기 편합니다. 유리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건강 분말을 활용하는 생강차 레시피입니다. 건강 분말 반 티스푼, 즉 약 1g에서 1.5g 정도를 머그컵에 넣습니다. 여기에 끓인 물 200ml를 붓고 잘 저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생꿀 1티스푼이나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꿀의 항균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C가 쇼가올의 항염증 효과와 시너지를 이룹니다. 이 차 한 잔을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소화를 도우면서 동시에 쇼가올을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생강된장 조림 레시피입니다. 우리 한식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생강의 쇼가올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건강 슬라이스 10조각에서 15조각을 준비합니다. 시중에서 건조 생강 슬라이스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냄비에 간장 2큰술, 된장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물 150ml를 섞어 조림 양념을 만들고 건강 슬라이스를 넣어 약한 불에서 15분에서 20분 자작하게 졸여냅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과 간장의 항산화 성분, 그리고 건강의 쇼가올이 어우러진 이 조림. 반찬은 맵기밥 한 술과 함께 드시기에 딱 좋은 양입니다.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7일 생강 챌린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증시 건강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만들어둔 건강 분말로 아침,
공복이 아닌 아침 식사 직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생강된장 조림을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생강 슬라이스를 넣어보세요. 생강의 향이 비린내를 잡고 국물 맛을 깊게 해줍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주일 동안 몸의 변화를 돌아보세요. 속이 더 편안해졌는지, 몸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뻑뻑한지 느껴보세요.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기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이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희석제나 항응고제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강을 고용량으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수술 2주 전부터는 고용량 생강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복 섭취는 피하고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므로 섭취 전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생강을 소량 섭취하면 입덧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지만 고용량 생강이나 생강 보충제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건강 분말 기준으로 1g에서 3g 이내가 적절하며 이를 초과하는 양을 드셨을 때 속 쓰림이나 소화,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생강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식품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냉증을 다스리고 기혈을 순환시키는 으뜸 약재로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거의 모든 처방에 들어가는 만능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과학은 그 수천 년의 경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쇼가올이 있고 그 쇼가올을 가장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쪄서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속 생강 한 조각을 다루는 방식 하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몸속 염증 수치를 바꾸고 세포를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쪄서 말린 생강 건강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냉장고에 생강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바로 찜기에 올리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20분이면 됩니다. 그 20분이 여러분의 항염증 방어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강을 어떻게 드셔왔는지 또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실지 알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